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근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학 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론 강의는 일단 감정평가사 경제학 중심인데 나머지 다른 시험들 공인회계사, 노무사, 7급에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5급은 안 돼요. 5급은 이번 강의로는 일단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5급은 따로 들어야 됩니다. 일단 첫날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가장 중요한 거 잠깐 얘기하고 본론을 들어가죠. 저번에 23년도 24년도 우리 감정평가사 경제학 해설 강의 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죠. 자, 어떤 시험이든 다 똑같아요. 어떤 시험이든 뭐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론이고 그 다음에 스킬입니다. 스킬. 그래서 이론 강의는 반드시 들어야 될 필수 강의고요. 그 이론을 최대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일단 첫 번째, 특히 이제 경제학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하죠. 그죠? 경제학은 누구나 다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해를 하려면은 첫 번째 강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죠? 경제학 강사가 뭐 똑같은 강사가 아니죠. 일단 나를 잠깐 얘기해 보면, 저는 이제 쉽게 설명하는데 천부적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일단 쉽게 설명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내가 설명하는 방법은 바로 요거예요. 요거. 일단 경제학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겠지만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쉽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연결. 자, 이 연결시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일단 A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면 그러면 B가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또 B를 이해를 하게 되면 또 C를 자동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A만 잘 이해하면 B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또 B가 나오면 또 C가 자동으로 나와요. 이게 마치 우리가 고구마 캘 때, 그죠? 하나 딱 잡으면 고구마가 여러 개가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같이 쭉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A 하나만 딱 잡으면 B와 C는 자동 두루룩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A가 가장 중요하죠. A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가 연결돼서 최대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A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A를 제가 원리, 본질이다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리나 본질을 강조하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최대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두면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A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분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수험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량을 최소로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신이 보고 있는 시험, 그 시험의 기출을 보면 얼마 정도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분량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냥 무턱대고 뭐 아무거나 다 볼 수는 없는 거죠. 시험에 안 나오는데 본다는 것은 낭비잖아요. 그죠? 낭비. 그래서 특히 우리 감정평가사라면 감정평가사 경제학 기출을 분석해 보면 얼마 정도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공부해야 될 내용을 일단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다시 더 양을 줄이는 거죠. 그게 최소 분량입니다. 최소 분량.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급 또 9급 강의도 일단 했고, 그 다음 노무사 강의도 했고, 그래서 수많은 객관식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일단 이해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금방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경제학은 사회과학이다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해야 돼요. 경제학에 수학이 나오니까 경제학은 뭐 수학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학은 사회과학입니다. 그죠? 어느 대학이든 경제학과는 사회과학대 있어요. 사회과학대. 자연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즉 한국 경제라는 것은 한국 사회의 일부죠. 그죠? 한국 사회의 일부. 따라서
이 경제학은 결국 사회과학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25살이다. 그러면 25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 25년 동안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경제학을 상당히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엔 한 80%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게 상당히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경험한 것을 먼저 떠올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나오는 경제학 단어들을 쭉 보면 조금 더 이해할 때 그죠? 좀 더 쉬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목적. 자,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당연히 이제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라도 또 사회생 할 때 그때 경제학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경제학 공부할 수 있겠죠. 애정을 가지면 경제학이 조금 쉬워지거든요. 그죠? 내가 이거 왜 하노?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생 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경제학을 알아야 돼요. 하다못해 뭐 복덕방에 갔는데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집값이 금방 오를 거니까 빨리 사라. 이렇게 조금 거짓말 치는데 그걸 모르고 진짜 사면 그죠? 샀는데 그 다음날 집값 떨어져 그죠? 그 손해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어떤 상황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동산 시장은 한국 경제 전체 시장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즉 결국 한국 경제 전체 상황을 조금 알고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거래할 때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고 있으면 경제학을 쉽게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공부할 거 잘해 놓으면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암기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암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수험을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죠. 책을 뭐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뭐 이 책 저 책 다 보는 거죠. 이 책 저 책. 이 책 저 책을 골고루 같이 봐버리면 그럼 공부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수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로 보는 책 한 권 있어야 돼요. 여러 책을 볼 수는 있지만 주로 보는 책 한 권. 주로 보는 책. 자, 주로 보는 책 한 권에다가 시험에 나올 거 정리하고 뭐 예를 들면 동그라미, 형광펜 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게 암기의 핵심입니다. 자, 내 강의에서는 이제 주로 객관식 강의를 하다 보면 기출문제집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실전은 객관식이니까 객관식 기출문제집으로 반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론을 매우 중시하는데 근데 처음에 7급 강의하면서 그때 이제 제자들이 기출문제집이 낫다 이렇게 이제 하도 주장을 해서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게 효과적이다 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으로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를 안 듣고 그냥 바로 기출 강의 들으면 되느냐? 그죠? 여러분들이 기출 강의 바로 들어도 되긴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들이 경제학에 나오는 단어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래야 기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출 강의가 가장 핵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론 강의를 안 듣고 기출 강의를 들으면 무슨 말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 강의 듣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정리는 기출 문제집으로 하는 게 낫겠다. 자, 이번이 이론 강의고 이제 내가는 이제 이걸 한 8월달 정도에 하려고 합니다. 8월달 정도에 8월달 정도에 기출 강의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은 겨우 두세 번 하는 게 반복이 아니고 최소 해독수입니다. 최소 해독수 5회독. 자, 그 이상이 되어야 합격할 정도의 어떤 점수가 나올 것이다 하는 거죠. 한 5회독 정도를 생각하시고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달에 우리가 기출 강의 듣고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하게 되면 한 요 정도 해독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경제학이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회계학, 그다음 경제학 이런 것들은 응용 과목입니다. 응용 과목.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이론 강의 끝나고도 아니면 기출 강의 끝나고도 다른 과목 공부할 때 응용 과목들은 날마다 꾸준히 해야 돼요. 강의 끝나고 지금은 당연히 하루에 뭐 복습 최소한 2시간, 3시간 하셔야죠. 강의 다 종강하고 다른 과목 공부할 때 그때 날마다 1시간 정도씩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죠. 회계학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학도 마찬가지. 이 정도는 날마다 꾸준히 한다. 우리가 7급에서는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영어가 있었어요. 영어도 국어도 있었고, 그죠? 7급 하는 친구들은 영어, 국어도 포함해서 영어, 국어, 그 다음에 회계학, 경제학을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근데 우리 감정평가사는 뭐 경제하고 회계학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다 법 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법, 그 다음 뭐 부동산학,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 모아서 한꺼번에 보고, 그 다음에, 던지고, 또 부동산 끝나면, 그 다음에 민법 또 쭉 보고, 해서 민법 할 때는 부동산학 할 필요 없어요. 그죠? 민법 할 때는 민법만. 그 다음에 끝나면 또 나머지, 그죠? 관계법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회계학과 경제학은 날마다 1시간씩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응용이라는 것은 감이 중요합니다. 감. 어떻게 이론을 문제 응용, 적용하느냐에 아주 미시한 느낌이거든요. 그 느낌을 하나도 안 하면 그 느낌이 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칫솔질 했지만 그 다음날 아침밥 먹고 칫솔질 안 하면 그럼 그 전에 했던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느낌입니다. 그 느낌. 왠지 이빨 안 닦으면 왠지 뭔가 찝찝한 느낌. 딱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빨 닦듯이 날마다 회계학, 경제학을 꾸준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인데, 스킬.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누구 봐도 자신 있죠. 예전에 제가 형시 5급, 재경직을, 실전이 12년입니다. 실전만 12년. 그때는 강의 안 했어요. 그냥 공부만 해서 12년 했고, 그때 재경직 2차에 물론 경제학이 있지만, 1차에도, 경제학 40개, 재경학 40개, 객관식이 있었던 재경직입니다. 지금 재경직은 그런 거 안 하지만 예전에 재경직은 경제학 40개, 그 다음 재정학 40개를 1차에서 객관식으로 봤다는 거죠. 지금 현존 객관식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은 공회계사지만 우리 재경직이 봤던 경제학은 지금 회계사보다 더 난이도가 높을까요? 아니면 낮을까요? 그죠? 당연히 높겠죠. 그죠? 우리 공인회계사 해봤자 뭐 경제학 전공자 몇 명 되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재경직은 모두가 다 경제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지금 현재 회계사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웠겠죠. 자, 그런 문제를 제가 12년 동안 봤다는 거죠. 자, 그때 이제 터득한 노하우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수험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5급 강의를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그 중간에 7급 강의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 강의는 한 15년 정도 됐어요. 자, 이런 이제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론이나 뭐 기출 문제 뭐 이 정도만 가지고는 점수를 올리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객관식 약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스킬이 없어요. 스킬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실력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딱 그 커트라인에 부족한 점수, 조금 부족한 점수 그렇게만 나오죠. 그죠? 물론 우리 감정평가사 자격증 시험에서는 그냥 절대평가니까 일정 점수만 넘기면 되긴 하는데 일단 스킬을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하는 공부 시간을 좀 더 줄일 수도 있고 그죠? 똑같은 투자 시간에도 점수를 더 올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스킬을 알아두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대 점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내가 공부했던 이론, 그 다음 기출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스킬을 갖추면 조금 더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저번에 기출 해석 강의 할 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이제 7급 그죠? 강의하면서 이제 제 별명이 나무백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나도 모르게 100점. 그죠?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저
100점 맞았어요. 그럼 제가 항상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100점 맞았겠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 전화한 친구가 이런 얘기 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절대 100점 받을 실력이 아니에요 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해요. 본인 스스로가. 전 절대 100점 받을 실력이 아닙니다.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오겠지. 아닙니다 하면서 뭐 본인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100점이 나오는 거죠. 본인은 100점 받을 실력이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100점이 나오는 게, 그게 제 강의의 특성입니다. 그게 바로 스킬이죠, 스킬. 그죠? 몰라도 어떻게 찍느냐, 그죠? 그게 이제 핵심이죠. 몰라도 어떻게 찍을 거냐. 자, 이런 스킬은 제가 이제 기초 강의 할 때, 그때 제가 얘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얘기했듯이, 나중에 이제 12월 달 되면 진도별 모의고사, 그 다음에 1월 달 되면 전보인 모의고사. 이때가 이제 제 강의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다. 기출문제보다 조금 더 높여서 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예상문제? 그죠? 예상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강하게 훈련을 해야만이 실전에서 조금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는 것이 뭐 모든 수험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단 하려고 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학교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오죠, 그죠? 어떤 과목이든 다 똑같아요. 법과목도 똑같습니다. 부동산학도 똑같고, 어떤 과목이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사실 제가 터득한 스킬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터득한 스킬이 아니에요. 저는 경제학은 그냥 그야말로 실력대로 푼 것이고, 이때 제가 얘기하는 스킬은 법과목. 제가 이제 1차 재경기 1차에 민법, 헌법, 그 다음에 국사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자, 이런 과목을 공부하면서 터득한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려준 스킬을 아마 다른 과목에도 적용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경제학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 강의 방법이죠. 일단 직관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직관은 상식입니다. 상식.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학은 사회과학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뭐 25년, 30년 동안 경험한 게 상당히 많죠. 자,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식이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떤 물건 사려면 뭔가 돈을 줘야 돼. 그죠? 그걸 나중에 나이 먹어 보니까 뭐라 불러요? 내가 뭔가 살 때 내는 돈? 그거를 우리가 가격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가격을 누구나 다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거를 제가 직관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직관.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한 80%는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아무래도 경험한 게 많으니까 이게 쉽죠. 그래서 최대한 직관으로 일단 설명할 겁니다. 그죠? 최대한.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전부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숫자를 제가 가지고 설명할 것입니다. 숫자. 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숫자가 쉽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숫자를 연습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숫자는 쉬워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설명을 일단 최대한 하고, 근데 우리 경제학에 불가피하게 그림이 나와요. 그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어려워하죠. 그림. 자, 우리 경제학에는 수많은 그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소 분량.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사 기초를 보고 딱 거기에 필요한 정도의 그림만 제가 최소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최소로. 그림을 최대한 아끼고 어려운 그림을 제가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다른 강의 다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상 선생님이 설명 안 할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너무나 많이 가져가면은 응용이 안 된다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죠? 응용은 가볍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오히려 응용이 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은 제가 최소로 설명할 겁니다. 하지만 일단 몇 개 정도는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관건이 수학이죠. 그죠? 경제학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수학이 나와. 그죠? 여기 이제 우리가 순수한 우리 문과생들은 당연히 수학에 좀 거부감을 갖죠. 수포자들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 지금 감정평가사는 어때요? 1차에 핵의학이 있고 2차에는 간평 실무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계산이 그죠? 포진하고 있죠. 우리 경제학에 나오는 계산은 핵의학이나 간평 실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주 작은 분량이다. 나오긴 하는데 아주 작은 거다. 뭐 우리 흔히 뭐 미분, 그죠? 뭐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미분. 그다음 뭐 지수 조금 나오는데 뭐 지수 정리하고 뭐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경제학 강의하면서 뭐 수학이 어려워서 경제학을 포기한 사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수학이 어렵다 해서 포기한 사람 못 봤다고, 그죠? 경제학이 어려워서 포기한 사람 봤는데 그 포기한 사람들의 전공이 수학과입니다. 수학과, 계산 통계학과. 정말 소점 뭐 그지 셋째, 넷째짜리까지 다 정확히 계산하는 친구들, 그죠? 그런 친구들이 경제학이 어렵다고 포기합니다, 그죠? 아니 계산 잘하는데 왜 경제학 포기할까, 그죠? 경제학은 수학이 아니다, 그죠? 근데 항상 얘기하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경제학은 사회과학이다, 그죠? 경제학은 사회과학이지 경제학은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을 너무 잘하면 오히려 어려워, 경제학이, 그죠? 경제학이 수학이 나오는데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 산수 논리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학의 논리는 달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뚜껑 열려. 그래서 수학을 너무 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설사 잘한다 할지라도 빨리 수학을 잊어야 돼요. 수학도 사고를 빨리 잊어야 한다고. 다른 거야, 다른 거. 그죠? 다른 거다. 내가 눈에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고 증명하시오. 수학적으로 증명하시오. 증명돼요? 한국 사회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고. 그죠?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수학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어떤 경제학의 논리를 수학적으로 그냥 표시를 하는 거예요. 사후적으로 경제학의 논리를 표시하는 것이지 수학으로 경제학의 논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지? 경제학의 논리는 그 앞에 있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사후적으로 그냥 수학적으로 경제학 논리를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경제학의 논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경제학 논리는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대신에 수학은 어렵지 않지만 경제학이 어렵다 하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경제학이 어려운 건 맞아요.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어렵다 하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 하지만 수학이 어려워서 경제학이 어렵다 하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아주 간단한 것이니 특히 우리 감정평가 하신 분들은 크게 어려움 없어요. 7급에도 회계직이나 세무직 있어요. 여러분처럼 회계학, 그 다음 세법 이런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내 강의 들으면 뭐 보통 95, 100 그냥 나옵니다. 그냥 계산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오죠. 근데 이상하게 회계학이 안 나와. 그죠? 회계 강사들 붙잡고 묻고 싶다. 그죠? 도대체 어떻게 강의하기래? 점수가 안 나오냐. 그죠? 경제학도 95, 100이 나오는데, 회계학이 점수가 안 나온다. 저도 회계학을 10년 동안 해봤어요. 그죠? 대경 2차에, 저는 2차로 회계학 봤어요. 2차로. 주관식 쓰는 거. 그래서 수많은 뭐 회계학 계산 문제 풀어보고 했지만, 아니, 어떻게 회계학이 그 점수가 안 나오냐. 우리 감정평가사도 회계학이 가장 까랑이 높다고 하던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일단 여러분들 한번 제가 알려준 스킬을 한번 연습해보고 들어보고 회계학을 한번 적용해 보시죠. 진정 점수를 올릴 수 없는 것인지, 그죠? 자, 이제 교재가 이제 막 들어온 것 같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교재를 들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